해당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픽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라이브 정보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이에른 뮌헨 지난 12일 멘헨글라트바흐와의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최고의 팀으로 평가받으며 리그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공격력이 리그 내에서 독보적인 수준이며 특히 해리 케인의 복귀로 인해 공격진의 무게감이 더욱 강해졌고 무시아라와 올리스도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멘헨글라트바흐전 승리로 리그 선두를 유지했으며 이전 경기에서는 라이프치히 하이덴하임을 연달아 잡아내면서 홈 경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경기당 평균 실점이 매우 낮은 편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큰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호펜하임 지난 11일 볼프스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하위권에 머물면서 고전하고 있으며 공격력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마인츠 볼프스부르크전에서도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고 멀티 실점을 허용하면서 원정 경기에서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의 주요 득점원인 크라마르치는 6골 2도움을 기록하며 분전하고 있지만 공격 전반이 체계적이지 못해 득점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수비에서는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조직력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강팀을 상대할 때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호펜하임은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높으며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 호펜하임입니다. 초안 분석 바이에른 뮌헨과 호펜하임의 맞대결은 홈팀 바이에른이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바이에른은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다득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호펜하임은 수비적인 전술로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바이에른의 공격력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밀란 지난 12일 베네치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 중 하나로 꼽히며 이번 시즌 세리에 A에서 20점 중 27점을 홈에서 기록하며 뛰어난 홈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로는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마테오 베르미안이 있으며 다르미안은 베네치아전에서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탈리아 슈퍼컵에서 AC 밀란에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경기 막판 집중력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라우타로와 니콜로 바렐라가 있지만 하칸 차라노글루와 헨리크 미키타리안 등 몇몇 주요 선수들이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7경기 중 6경기에서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고 수비 조직력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은 이번 경기에서도 주요 강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인터밀란입니다. 볼로냐 지난 13일 AS 로마와의 홈 경기에서 2-2 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번 시즌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심리적 불안정과 경기 마무리 능력 부족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와의 경기에서는 다 잡은 승리를 놓치면서 승점 1점만을 기록했습니다. 공격에서는 리카르도 오르솔리니와 니콜라스 도밍게스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들이 볼로냐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주요 수비수인 존 루쿠미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면서 추가적인 불안 요소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경기당 평균 2골에 가까운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인터의 강력한 공격을 막기 위해 수비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 볼로냐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경기는 인터밀란과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로냐는 수비적인 전술로 실점을 최소화하려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터의 조직적인 공격과 탄탄한 수비를 넘어서기엔 부족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날
지난 13일 잉글랜드 FA컵 64강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연장전 끝에 1-2로 패배하였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3연속 무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브라이튼전 무승부로 중요한 승점을 놓쳤고 리그컵과 FA컵에서는 각각 뉴캐슬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패하며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격진의 득점력이 떨어졌다는 점이며 부카요, 사카와 가브리엘 제주스의 부재는 공격진의 파괴력을 크게 감소시켰고 유망주의당 음하네르도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부상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시도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 열리는 북런던 더비인 만큼 팀의 조직력과 수비력을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 아스날입니다. 토트넘 지난 12일 잉글랜드 FA컵 64강전 테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연장전 끝에 3-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진의 부상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골키퍼 비카리오를 포함해 반더펜, 로메로, 우도즈 등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수비진이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과의 리그컵 준결승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얻었고 새로 영입된 골키퍼 앙토닌 킨스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이 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경기 중 9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FA컵 3라운드에서 하위 리그 팀인 타머스를 상대로 연장전 끝에 승리하며 체력적인 부담이 가중된 상황인 토트넘입니다. 초안 분석. 아스날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는 전통적으로 치열한 경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양팀 모두 승리를 노리며 총력을 다할 것이지만 현재 두 팀의 전력과 상황을 고려할 때 아스날이 약간의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 지난 13일 슈퍼컵 결승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5-2로 승리하였습니다. 한 명이 퇴장당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안정된 수비와 날카로운 공격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둔 점은 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현재 팀은 리그와 컵 대회에서 모두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당 평균 3골에 가까운 득점으로 엄청난 화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라민 야말과 하피냐 같은 윙머들의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마무리 능력은 여전히 날카로워 베티스 수비진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슈퍼컵 이후의 체력적인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바르셀로나입니다. 베티스 지난 12일 라리가 19라운드 바야돌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0-1로 패배하였습니다. 최근 라리가 경기에서 바야돌리드전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10경기에서 단 9점만을 획득하면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와의 리그 경기에서 2-2로 비기며 강팀을 상대로 저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라리가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는 등 잠재력을 보여준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요 득점원은 지오바니 로 셀소, 비토르 후케, 앞대 에잘줄리가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정 경기에서의 낮은 득점력과 수비 불안은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베티스입니다. 초안 분석. 바르셀로나와 레알 베티스의 코파 델 레이 16강전은 바르셀로나가 홈 2점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베티스는 강팀을 상대로 견고한 수비와 간헐적인 역습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공격력과 베티스의 수비력이 충돌하며 예상보다 치열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